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중의 하나인 핵탄두 전력을 강화하면서 킬체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무, 타우러스, F-35 같은 우수한 무기가 전력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선제 타격 체계가 수립되더라도 언제 어디를 타격할지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번에는 한국형 킬체인의 중요한 핵심인 글로벌 호크의 기능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한국 공군이 4기를 도입한 고고도 정찰기입니다. 도입 후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계 고장이 발생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물론 짧은 기간에 기계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엄청난 수의 파트로 구성되는 기체의 일부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뽑기 운이 나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대로 대응해 주지 않는 미국 제조사는 큰 문제가 있죠. 다행히 도입 시에 보증을 통해서 56억 원 정도를 보상받는다고 하네요. 전체계적인 형상은 미군의 MQ-9 래퍼를 형상시키지만 크기와 기능은 완전히 다른 기체입니다. 워낙 유명한 기체라 기체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특히 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는 아주 제한적인데, U2와 같이 다양한 센서와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능력인지는 확실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인기의 모양이지만 일단 날개 형상은 고고도 정찰기 U2를 연상시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U2와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당연하다시피 무인기라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습니다. 원격 조종으로 운영되고 격추 및 추락 시에도 적에게 조종사가 납포되거나 포로가 될 위험이 없어요. 둘째, 채공 시간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U2의 경우 채공 시간이 12시간 정도인데요. 연료와 여러가지 조건이 채공 시간을 제한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가급적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고고도 항공의 특성상 U2는 조종사를 가급적 줄여야 되죠. 그래서 1인승인 U2의 경우 조종사가 버틸 수 있는 채공 시간의 한계가 존재해요. 하지만 글로벌 호크는 무인 체계 조용 시스템이라서 조종사의 부담이 적고 교대가 가능하고, 그래서 채공 시간이 유인기인 U2보다 길어질 수 있는 거죠. U2는 임무 채공 시간이 12시간인데 반해서 글로벌 호크는 34시간 이상 공중에서 채공하면서 정보 수집이 가능해요. 작전 시간으로만 따지면 대기권 내에서 고고도로 비행하는 인공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셋째, 비행 고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인데요. U2는 유인기고 글로벌 호크는 무인기예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U2가 비행 고도가 훨씬 높습니다. U2는 최대 27km의 상승 고도를 가지는 데 반해서 글로벌 호크는 23km가 채 안 되는 상승 고도를 가집니다. U2는 냉전 시대에 소련 영토를 등락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대공 미사일의 고도 위에서 비행하면서 정보를 수집했었죠. 하지만 글로벌 호크는 적국의 대공망을 들락날락거리기는 어려워요. 북한의 대공망 중에서 아주 구식화된 S-75 대공 체계만 해도 상승 한계가 25km가 넘습니다. 글로벌 호크의 상승 한계보다 더 높은 거죠. 글로벌 호크 같이 고고도를 뜨기 위해서 두 준중한 기체가 아무리 구식이라도 S-75 미사일이 날아올 때 쓱쓱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글로벌 호크는 적국을 드나들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높이 뜰까요? 글로벌 호크는 고고도 능력을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매우 높은 성능의 관측 장비를 가진 감시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북한의 촘촘한 대공망을 어설프게 들어가다가 격추되기는 딱 좋지만,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북한을 손바닥 내려볼 수 있는 고고도 정찰기인 것이죠. 전체 대수가 4대로 소량 유입되어 유지 보수가 만만치 않고, 비용도 그리고 미국의 지원도 제한적인 전략 자산이지만, 북한의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지 않는 정보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발걸음인 글로벌 호크, 한국 공군의 눈으로서 활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킬체인의 중심 중에 하나 글로벌 호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